무심코 실행한 앱스토어 첫 화면에 달려라 킥보드, 이제는 공유 전동 킥보드 시대라는 슬로건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얼른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무려 8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받기, 클릭을 갈구하고 있었죠. 요즘 강남 근처에 나가보면 관련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곳곳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서 있기도 하고 이용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졌거든요. 걸어가기엔 멀고 차나 대중교통을 타기엔 가까운 거리를 이용하는 이들에겐 정말 좋은 서비스죠. 그런데 관련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직접 이용해본 경험을 토대로 정말 좋은 서비스라고 느낀 지점과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 몇 가지를 정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어플 다운로드 이후 면허와 카드 정보를 등록하는데 5분이 채 걸리지 않았거든요. 가격은 처음 5분에 1,000원, 이후에는 분당 100원씩 추가. 버스나 전철과 비교하면 저렴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저는 편리성을 생각하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타보니 치명적인 문제가 느껴졌습니다. 먼저 마주한 문제는 위치 인식 문제였습니다. 지도를 보고 가까운 킥보드를 찾아 나섰는데요. 킥보드가 있다고 표시된 곳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느낀 장벽은 배터리 문제. 근처에서 금방 다른 킥보드를 찾긴 했는데요. 배터리가 없다며 이용 불가. 세 번째는 성능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작은 장애물도 덜컹거림이 그대로 전달됐고 가파른 언덕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네 번째는 역시 안전 문제. 이게 사실 인도로 다니면 안 되거든요.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입니다. 자전거 도로도 불법이죠. 그렇다고 도로로 나가긴 너무 무서워서요. 그냥 걸었습니다. 한참 걸었습니다. 업체에선 이면도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차와 사람이 뒤섞인 곳은 그냥 걸었습니다. 한참 걸었습니다. 사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은 대부분 인도를 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대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전동 킥보드를 마주하는 이들에겐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인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요, 2015년 14건이었던 전동 킥보드 사고는 지난해 233건으로 15배나 늘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을 정리해보니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기능적인 문제인데요. 배터리 문제나 GPS 기능, 언덕에서의 성능 등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한 지점이라고 판단됐습니다. 문제는 다른 측면, 관련 법적 기준과 인프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 이용이 불가능한 건 법률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이 그냥 인도로 달리는 상황. 모빌리티 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관련법 정비와 규제 혁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동 기기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동될 수 있도록 자동차랑 좀 분리된 그 제3의 도로 인프라가 좀 더 확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오히려 이용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유에 속하고, 네네. 저는 같은 맥락에서 전동 킥보드를 보고 있거든요. 도로 인프라를 좀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가장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은 공유 킥보드 업체 버드와 라임이 기업가치 1조가 넘는 기업 유니콘으로 이미 성장할 만큼 관련 시장이 커졌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관련 기기 이용자도 늘고 서비스도 계속 생기고 있죠.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